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개발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먼저 개발자 프리랜서라고 하면 외주형이랑 상주형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저는 상주형,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집이나 카페에서 일을 하는 그런 외주형 개발자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 출근을 하되 소속이 프리랜서로서 개인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상주형 개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프리랜서 일을 찾아다녔던 케이스이고요. 그 외에도 금융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도 상주형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고, 업무의 분위기나 업무 성격 등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상주형 프리랜서에는 거의 다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외주형이랑은 아예 일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페이 방식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점은 있지만 또 개인으로 일한다는 점은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솔루션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 상주형 프리랜서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지금은 잠시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은 페이가 높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월급 개념이 아니라 단가라고 부르거든요. 한 달에 받는 그 급여를 단가라고 부르는데, 이 단가가 일반 회사의 정규직 평균 페이랑 비교했을 때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 회사 다니는 분도 그렇고 프리랜서 분도 그렇고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들 회사원의 연봉 테이블이 있듯이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주형 프리랜서에는 초급, 중급, 고급 개발자 3개로 나뉘는데요. 이 단가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중급 개발자로 들어갔어도 진짜 막 서로 막 200, 30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할 때 협상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계의 분위기나 평균 단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런 평균 연봉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듯이 단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좀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단가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 평균 단가를 나만 몰랐어. 나만 모르는 경우에는 또 계속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해서 완전 독고다이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무지할 수가 있잖아요. 업계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런 평균 단가가 요즘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게 합당한 가격인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단가가 얼마예요? 초급은 얼마고 중급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다른 분이 보시면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살짝 대략적으로는 요즘 직장인 평균 급여가 한 200~3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형성돼 있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초중급 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중급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앞 경력에 따라서 그 급수가 정해지는데, 초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낮게 했다가 1년 채우고 다음에 중급으로 가든지, 아니면 첫 번째 프로젝트 하고 다음에 또 올려서 중급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주형이다 보니까 평소에 직장인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하는 일이. 제가 혼자서 뭔가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또 내 팀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팀 안에서 이제 직장인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대신에 뭔가 온보딩이라든지 그런 교육 시간 같은 게 없고, 이제 가자마자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급여를 높게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프리랜서는 결국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나 시간의 수당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복지랑 시간의 수당 같은 거 어차피 기본 급여 자체를 높게 받으니까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일 큰 게 이제 퇴직금 이런 거예요. 직장인은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에 따라서 그만큼 퇴직금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내가 3개월을 했든 3년을 했든 똑같이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수익이 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단점을 제외했을 때는
일반 직장인으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큰 목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메리트가 되겠죠. 잠깐 해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또 돈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느꼈던 장점은 이게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직장인은 왜 연말정산? 이런 게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무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따로 신경 써서 뭐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퇴사한 경험이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퇴직연금이나 세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잘 몰랐어요. 어차피 다시 다음 회사 가면 다 해주니까. 근데 이 프리랜서는 이제 모든 거를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이제 직장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제 사업자 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입이 엄청 높아진 경우에 많이들 사업자를 내서 이제 세금을 조금 절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처음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해도 별로 이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만 해요. 세금 신고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3.3% 원정징수를 한 그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500이라고 치면 500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받는 건 아니고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 거예요. 직장인처럼 월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피할 수 없는 게 이 세금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설명할 줄 아는 건도 제가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세금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세금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부분만 살짝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균 월소득이 갑자기 확 늘어나다 보니까 나 갑자기 버는 돈이 많아졌네 이러고 펑펑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쉬는 기간에 돈도 계산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내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직장인 때처럼 쓰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프리랜서를 하게 되시면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산 관리나 공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딱히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안 하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런 거를 좀 알게 돼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제가 경험했던 거를 따로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점은 업무 외적으로 따르는 사회생활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회식 또는 진급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또한 뭐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맥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회식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뭐 첫 자리에는 참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회식이 아닌 자리에서도 이제 프리랜서가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제 프리랜서를 오래 하신 분들과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친분을 다지면서 뭐 일적으로도 많이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에 어느 정도 미치냐, 그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거는 좀 눈치껏 잘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장점은 내가 맡은 업무, 그 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롤만 기간 안에 잘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개발건이 있는데 본인이 실력이 좋아서 빠르게 끝냈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개인 공부를 해도 되고 좀 러프하게 해도 딱히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제 회사 생활에서는 그래도 약간 눈치가 보이잖아요. 뭐 또 다른 일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계약을 할 때 딱 내가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추가되기 마련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개발건이 딱 정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더 필요하겠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간단한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하고 할 수 있지만, 너무 클래스가 큰 건이 딱 추가돼 버리면 이거는 계약과는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약했던 회사랑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장점은 오퍼의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원래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내가 다시 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다음 프로젝트를 제안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연장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정규직 제안을 오퍼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고객사였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정규직이 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하시길래 처음에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거든요. 아니, 회사 생활이 하기 싫어서 프리랜서를 하러 왔는데 왜 다시 정규직 제안 받기를 기다리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하고 싶은 취업이 잘 안 돼서 프리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께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냥 공채 같은 자리를 노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일했는데 이 사람이 잘해, 거기서 제안을 해주면 훨씬 더 높은 가산점을 받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일을 하다가 좀 비슷한 오퍼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다시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오퍼의 기회가 프로젝트 2개밖에 안 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긴 거 보면은 이제 몇 년씩 하는 분들에게는 꽤 많이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점은 프로젝트 종료 후에 자유롭게 휴가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개발자는 개발자라는 특성상 한 회사에서 길게 장기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냥 내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냥 짐 싸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쉬고 또 원하는 시점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율성이 있어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은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고, 다음은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단점은 영상 한번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